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도 지금 채팅을 아까 와서 봤는데 첫 수업을 기대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죠. 반갑습니다. 저는 조성림이에요. 나는 조성림 선생님이고 지금부터는 이제 편안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한번 채팅에다가 반가우니까 나 몇 학년이다 한 번씩만 짧게 써주세요. 막 길게 쓰지 말고 초4, 초5, 초6, 중1 이런 식으로 한 번씩만 써줄까요? 물론 사실 알고 있기는 해요. 초등기하 두 번째 학생이 있어요. 오늘 나를 처음 본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선생님은 기하 선생님이어서 도형, 기하 같은 말이죠. 그래서 기하를 전문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우리 선생님이 여기 유리스마 스쿨에서 수업하는 수업 중에서 이게 가장 그러니까 가장 초등 과정의 수업이에요. 가장 난이도가 쉬운 거. 그렇다 보니 우리가 이제 막냉이가 되는 거죠. 반갑습니다, 막냉이들. 반가워요. 27번밖에 안 들어왔을까잉? 5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선생님이 초등기하 스케치를 이제 두 번째 하는 건데 첫 번째가 저번이 처음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엄청 많이 애들이 들었었어. 100명 좀 넘게 들었었는데 그때 또 많이 듣고 이제 두 번째로 온 친구들이에요.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진행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 좀 한번 설명을 해주면 우리가 초등 도형 스케치에서 배우는 목적은 뭐냐면 자, 지금 초6 과정까지 다 끝낸 친구들이 와 있겠죠? 그렇게 권장을 했어요. 그래서 초등 과정을 마친 친구들이 이제 우리 중등 과정을 들어갈 거란 말이야. 이미 중등 과정 들어간 친구들도 많이 왔을 거예요. 왜냐면 지난번에는 그냥 초등학교 한 5학년 과정까지만 공부했어도 오고 그러면 6학년 과정까지 했어도 오고 그랬었는데 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려운 거야. 근데 오늘은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총 8회 수업이잖아요. 8회 수업 중에서 1, 2회는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점점 어려워져. 그래서 처음에 나왔었던 얘기가 뭐였냐면 1, 2회를 하니까 생각보다 난이도가 쉬운데요. 난이도 좀 올려주세요. 이랬었는데 사실 내용이 많아질수록 당연히 난이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뒤쪽으로 갈수록 중등에 훨씬 가까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도형을 보고서 얘들아 이 삼각형 하나를 보고서 이게 초등 문제인지 중등 문제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뭔지 알아? 뭘까? 그렇죠. 저 눈치가 빠르네요. 알파벳 맞아요. 그쵸? 7, 8회가 어려워지죠. 저기 들었던 친구가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사실 있잖아. 이미 황소를 다니고 있거나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쵸? 거기서 보면은 선생님은 경시를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혹시 너네 이거 뭔지 모르지? 이게 뭐냐면 코리아, 매스, 수학, 올림피아드를 가르치는 올림피아드 경시 가르치는 선생님이야. 그런데 나는 이제 기하를 전문으로 가르치니까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너네들한테 큰 도움을 주고자 이 수업을 만들게 됐는데 이제 선생님은 엄청 다양한 풀의 기하 문제를 봤을 거 아니야, 얘들아. 그런데 초등 과정에서의 황소에서 쓰이는 엄청 어려운 심화 문제들이 있어. 근데 그런 문제들은 도형 문제는 사실은 경시 문제, 이 KMO가 가장 경시 문제 중에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너네들이 만약에 지금 보고 있는 게 KMC나 HM 이런 경시대, 성대 경시 이런 거 본 친구들은 있을 거야. 근데 그거보다도 이제 KMO가 가장 더 어려운 내용이에요. 영재학교랑 관련된 거라서. 그런데 그런 거의 문제와 유사한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야. 참 신기하지 않니? 그치? 그런 것도 있고 물론 이제 아주 어려운 건 그렇고 그리고 초등 문제의 대부분은 사실 중등 문제랑 거의 똑같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너네들이 만약에 이제 중등 과정까지 배우고 나면은 느끼게 됩니다. 이거 뭐야? 초등학교 때 봤던 건데? 근데 사실 초등 과정에서는 얘들아 3, 4, 5, 6학년에 걸쳐져서 기하가 나와 있어요. 무려 4년간 8학기에 걸쳐서 나오니까 너네들이 이거를 봤을 때 좀 연결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너무너무 4년 동안 배우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까먹을 수도 있겠지만 중등 과정을 배우게 되면은 이렇게 생각해서 이거 조금 낯이 익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 초등의 내용은 중등과 이제 많은 연결이 돼요.
이제 그거를 배우기 위한 전초적인 단계라고 봐야 돼. 내가 예를 들어서 삼각형의 어떤 성질에 대해서 배우면 1, 2, 3 성질이 결국엔 이게 끝이야. 그러면 초등과정에서는 1 내지 2번까지만 알려주고 중등과정에서는 3번까지 알려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조금 더 연계해서 보게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으로 초견으로 듣는 친구들은 굉장히 어려울 거라서 그런 친구들은 아마 힘들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가 초등도형 스케치를 하는데 내가 말했어. 아까 이거 뭐야? 이거의 차이점이 뭐였냐면은 그래서 초등과 중등 문제가 선생님 비슷하다는 거잖아요. 맞아. 경시 문제까지도 비슷해. 그런데 초등은 가나다가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중등 문제는 어떨까요? 완전히 숫자까지 똑같은 문제도 있어요, 얘들아. 양심이 없지. A, B, C. 알파벳의 차이만 있습니다. 아이, 똘똘이들이네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우리 이거 아이디가 이제 내가 보다 보면 기억이 하게 될 것 같은데 저 마스터가 클마 그 동생 걘가 보네. 그쵸? 클마의 아이디를 함께 쓰고 있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다 저를 처음 봤죠? 저를 두 번째 본 사람만 한 번씩 알려주세요. 나중 가면은 이제 저도 이렇게 안 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 오늘 요게 무려 얘들아 8주밖에 안 해. 그러니까 8번만 하면은 초등 3, 4, 5, 6학년에 걸쳐져 있는 기하를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어머니들께서는 방송을 들어서 아실 건데 너네들한테도 내가 설명을 해주자면 얘들아 도형이라고 대놓고 나와 있는 단원이 아니어도 도형을 쓰는 단원이 많아. 그 이유가 뭔지 아니 혹시? 뭐냐면 다른 마스터였어요. 그랬구나. 마스터가 둘이네. 괜찮으세요? 피디님께서 지금 저기 등반을 하고 계시네. 그쵸. 아무튼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할 건데 8주 동안 진행을 하는데요. 8주 동안에 점점 더 난이도가 어려워지니까 잘 따라오시고 자 그리고 우리 오늘 선생님이 단톡방에 좀 미리 올려준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올려줬어요. 그래서 이거 수업 듣기 전에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번씩 보셨나요? 요거 자 개강을 맞이하여 안내사항 전달드려요. 자 교재 자 컴퍼스 3색 볼펜까지 준비되었는지요? 밑줄 치고 요렇게 별표 치고 요런 거 꽤 중요하거든요. 이게 수업이 끝나면 선생님이 교환을 올려줘요. 교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교재를 보면은 비어 있잖아 다. 근데 그게 선생님의 필기로 쫙 다 차져 있는 색깔로 딱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좀 참고할 수 있도록 나중에 하는 그런 교환이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선생님이 색깔을 많이 써. 왜냐면 얘들아 기본적으로는 검정색으로 필기를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파란색, 빨간색 이런 걸로 조금 이제 밑줄 그는다든지 별표 표시한다든지 이러면은 훨씬 더 눈에 가독성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업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수업 내용은 주로 이론이 많아요. 자, 보시면 요렇게 해요. 이론과 대표 유형이 있습니다. 이론과 대표 유형이 있는데 이론을 하는데 거의 시간을 우리가 90분 수업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한 60분 이상을 쓰게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거랑 이제 이거 파트 1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문제가 요렇게 크로스로 나와 있고 그게 싹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기본 유형까지 풀고 나면은 뒤에 이제 심화 유형이 나오게 돼요. 파트 2 심화 유형이 나와서 요렇게까지가 이제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하는 내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은 그러면 한 단원만 넘겨보면 아시겠지만 파트 3이 있어요. 그쵸? 파트 3이 바로 숙제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총 8주 수업 8번 수업이라서 단원도 8개예요. 딱 하루에 한 단원씩 나가는 거야.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이론, 대표 유형 이렇게까지를 풀게 되는데 시간에 따라서 이 심화 유형을 모두 못 푸는 날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 질문 받고 교환을 활용하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이 얘들아 선생님 하고 싶은 말 엄청 많죠? 7시에서 8시 반인데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말 되게 많고 말도 엄청 빨라요. 말이 빠릅니다. 그래도 발음이 좋아서 이해는 할 건데 가끔 못 알아듣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자, 7시에서 8시 반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파트 3 워크북 그 숙제를 하게 되면은 교환을 보고 이제 질문이 해결될 수도 있지만 교환을 보고도 아리송하거나 교환을 보고도 이건 선생님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싶다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거를 단톡방에 올려주시거나 아니면은 여기
우리 매주 링크가 올라오잖아. 여기 링크에 10분 이전에 먼저 올라와서 질문을 올려줘. 그러면 수업을 10분 정도 일찍 시작하게 될 거야.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 일찍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7시보다 사실 살짝 6시 50분 내지 55분에 시작을 한다. 벌써 여기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사실 8시 반에 끝날 수도 있고 조금 늦게 끝날 수도 있는데 끝나고 또 뭐가 있냐면 미안하게도 10분 동안 우리가 복습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밑에 있어요. 자, 그래서 수업 이후에는 뭐를 하나요, 선생님? 보시면은 수업 이후에는 일단 파트 3의 복습 과제를 하셔야 합니다. 파트 3의 복습 과제를 하셔야 해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사진을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요거 이제 페이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안 보내줘도 괜찮고 교환이 있으니까 채점을 하고 질문은 굉장히 원활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꼭 선생님 영상에서 질문 대답 안 해주고 그냥 우리 단톡방에서 질문해도 돼. 그러면은 내가 바로 알려줍니다. 확인하는 즉시. 자, 그래서 질문은 본 수업 10분 전에 풀이하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아셨죠? 숙제 채점은 수업 이후에 올라오는 교안. 이게 또 처음 듣는 애들은 이게 뭔지 모르지. 교안. 내가 이거 유리스마 스쿨의 창시자야. 교안. 다른 선생님들도 요즘에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나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소문은 조금 들었어요. 김찬희 원장님 왜 그런 교환을 줘가지고 이제 힘들게 하냐고. 그렇습니다. 초등 조합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프레젤리가 그거구나. 하이.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숙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수업 끝나고 10분 동안 딱 복습 시험을 본다 그랬어. 복습 시험 범위 굉장히 간단해. 뭐냐? 이론에서만 나옵니다. 별표 이론만 나와요. 이론만. 오케이? 이론에서만 나와. 오늘 같은 경우는 이론이 딱 3페이지거든요. 보통 3페이지고 2페이지인 날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론에서만 나오니까 문제 푸는 거를 우리가 외우는 건 얘들아 의미가 없어. 자, 선생님 수업은 거의 다 이론이라고 했잖아. 그치? 심화 수업인데 신기하지 않아? 얘들아, 이론을 잘해두면은 우리가 접근 방법을 굉장히 문어발식으로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너네들이 만약에 그런 유형서 같은 거를 외우는 습관이 이미 들었다라고 하면 이거 금방 한계가 드러나게 됩니다. 물론 이걸로 연습을 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유형을 가지고 암기를 하게 되면은 내가 30가지 유형을 외우잖아? 그럼 30개를 맞지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 왜냐면 까먹으면 못 풀거든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론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나를 믿고 잘 따라오렴. 자, 그래서 우리 복습 테스트는 어떻게 하나요? 매일 수업 마무리 후 10분 이론에서만 나와요. 수업 후 단톡방에 시험지와 해설지가 내가 같이 올려줍니다. 그래서 선생님 수업 끝날 때 막 바빠요. 단톡방에 올려줄 거야. 그러면 응시 후 채점 및 오답까지 완료. 왜냐면 해설지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다 해설지라는 게 이론을 쓰는 거기 때문에 딱 답이 30도 딱딱 떨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맞는지 틀리는지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은 단톡방에 항상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자, 여기서 재밌는 게 나오죠. 이 인증샷을 전부 이거 11회가 아닙니다. 이거 7회예요. 7회. 올려주는 학생에게는 종강시 선물이 나오게 됩니다. 기프티콘을 발송해줘요. 이게 원래 우리 다른 수업은 지금 이 초기스, 그 다음에 이제 프기스, 그 다음에 이제 기스, 그 다음에 평기야, 이렇게가 이제 우리 선생님이 여기서 수업하는 것의 시리즈인데 요게 이제 가장 1번이 되는 거겠죠? 이게 1번, 여기 2번, 그 다음에 요게 이제 3번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여기가 전부 다 얘 두 개가 12회거든요. 이게 가장 메인이니까. 그쵸? 이게 12회라서 얘는 8회.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시험을 볼 수가 없잖아. 전주에 배운 이론이니까. 그래서 오늘 빼고 그래서 시험을 보게 되면 이렇게 7회, 11회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저거는 7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7번 모두 인증한 학생에게는 종강시에 선물이 나오고 마지막 주에는 총괄평가를 볼 거예요. 그래서 1단원에서 7단원까지 이론을 전부 다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게끔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시험을 몇 번 안 보니까 조금 심심하잖아. 그래서 가끔씩 선생님이 좀 재밌는 문제도 가지고 올 거야. 그래서 초기수 때는 또 한 번 정도 경시대회를 열어볼게요. 우리만의 대회, 경시대회 하고 상품도 보내드리죠. 자, 그래서 테스트 답안을 활용해서 꼭꼭 풀어보고 채점을 틀렸다면 암기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야, 얘들아. 뭐겠어. 선생님이라고 외우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문제 유형을 외우는 것이 아니고 외워야 될 것도 있겠지만은 이론을 아주 깊게 외우고 나면은 문제를 보는 시야가 달라져요. 그래서 시험에 냈다라고 하는 거는
너네들이 어떻게든 한 번 더 써보라고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채점하고 틀렸다면은 꼭 고치고 암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 수업에 대한 설명이 어느 정도 끝났어요. 벌써 10분이 났었어. 자, 전하고 싶은 말. 우리는 중등에서 쓰이는 초등도형 완병 숙지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론의 맵을 쫙 연결해 줄 거야.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갈수록 어려워진다. 중등과정에 버금되게 난이도가 상승한다. 그래서 내가 지난 수업 때 초등기하 스케치를 하고서 얻은 별명이 뭐였냐면 이건 초등기하가 아니고 애들이 충등기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등 플러스 중등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는 삼각형도 기역, 니은, 디귿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A, B, C라는 결말로 나오게 됩니다. 충등기하가 됩니다. 아주 재밌죠? 참 장명 센스들이 좋아. 굉장해. 자, 그래서 우리 이게 뒤로 갈수록 진짜 좀 어려울 거예요. 마지막 한 7, 8주 가면은 이걸 아무도 쉽다고 하는 애가 없어. 내가 미리 말해줄게. 이렇게 말해도 나중에 막 어려워 죽겠어요. 울 거예요. 이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얘들아, 어렵다는 건 뭔지 알아? 내가 수업을 정말 한두 번 해보는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수학은 이해가 갔는데 바로 암기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뭐 역사도 아니고 내가 연도 써가지고 외울 것도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어느 정도 외워야 되는 건 필요하겠지만은 적용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 그리고 내가 아주 처음 들어본 얘기는 암기까지 연결되는 게 좀 생각보다 어려워. 그런데 7, 8주 차가 되면은 너네들이 딱 그런 단계에 이를 거야. 아, 이거 내가 이해는 어떻게든 따라 붙잡고 가겠는데 아니면 한 80%만 이해하겠는데 아, 암기까지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야. 그럴 때는 내가 꼭 외워야 되는 것만 알려줄게. 그런 것만 외우면 돼. 이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할 때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정말이야. 정말 달라. 그래서 선생님이 프리기하 스케치나 기하 스케치에서 계속해서 중복해서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라고. 처음에는 애들이 그 삼각형의 중심들 중에 방심이라는 애가 있어.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게 이제 교과 과정에 없어요. 중등 과정에 있는 건데. 그러면 이걸 내가 처음 얘기하잖아. 그럼 친구들이 아, 저게 뭐야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두 번째 가면은 아, 이제 무슨 말인지는 알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면은 문제까지 풀 수 있더라고.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아셨죠? 그래서 너무 만약에 어려워진다고 해도 오늘 근데 안 어려운데 내가 너무 이렇게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수도 있어. 그래서 마지막에 가도 어려워도 나만 어려운 게 아니다. 오케이. 아셨죠? 그래서 잘 하면은 나는 아무튼 완주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마지막 주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르면 정말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매주 금요일에 8번으로 기적을 만들자. 소중한 기스 막냉이들이에요. 우리가 제일 막냉이에요. 막냉이. 그래서 함께 해보시죠. 됐죠? 초등학교 수학은 수학이 아니고 산수래요. 근데 사실은 있잖아. 저 말이 은근히 맞는 말인 게 뭐냐면 뭐야 이거 안 보이지? 맞는 말인 게 뭐냐면 얘들아. 초등과정은 원래 그 교과 과정으로 나오는 게 그거야. 산수의 느낌으로 나온 게 맞아. 그래서 이제 초등에서는 약간 연산을 배우는 거야. 산수를 배우고 이제 중등에 가서 이제 식으로 연결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함수로도 슬슬 이제 눈으로 이제 가시화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여기를 가기 위한 어떤 도구를 막 챙기는 중인 거지. 아, 드라이버도 챙기고 나사도 챙기고 막 이런 거를 하는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초등에서도 어려운 문제라고 하면은 연산으로 끝나지 않죠. 그쵸?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질 수 없다. 우리는 선두주자가 돼야 된다. 아셨나요? 자, 보시겠습니다. 막냉이들이에요. 막냉이들 너무 좋아요. 선생님 어제 좀 설렜어요. 잠이 잘 안 오더라고. 늦게 커피를 마셔서 그랬는지.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개강하기 전날은 좀 설레는데 특히 이 초등기하는 선생님이 개강하기 전날에 지난번에도 완전 선생님이 그 웃겼는데 잠이 막 안 오고 막 설레고 그랬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 처음에 배울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어차피 뒤에 가면 괜찮아요. 삼각형, 사각형, 그 다음에 이어붙여 뭐 이런 거 하겠죠. 삼각형과 사각형의 응용, 그 다음에 다각형의 둘레.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얘들아? 넓이. 그쵸?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합동
합동과 대칭, 접은도형 얘기하는 건데 접은도형이라고 초등과정에선 나오고 이게 이제 중등과정에 되면 합동이 됩니다. 사실 있잖아. 이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접은도형 어렵지 너네. 나는 접은도형이 쉬워요 하면은 이제 본인 좀 기아 타고나신 분이에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 접은도형이 사실은 얘들아 사실 합동보다 더 어렵다. 진짜야. 접은도형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그런 내가 눈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내가 최대한 만들어주겠지만은 차라리 조건을 하나, 둘, 셋 따져서 하는 건 전 잘할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 있을 거야. 그치? 아, 나는 아이디어는 잘 떠오르지는 않지만 연산 실수 같은 건 안 해요. 시 깨끗하게 잘 쓸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죠. 이거 체크하면 합동. 접은도형이니까. 그래서 가지고 가는 건 뭔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접은도형 자체를 잘 이해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런 친구들이 보통 기하적으로 좀 감이 좀 있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걱정하지 마. 그런 아이들이 원래 5%밖에 안 돼요. 내가 이제 한번 항상 통계를 내보는데 한 5% 정도 되는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아마 여기가 지금 한 50명 있다면 2.5명, 2명 내지 3명 정도? 좀 더 있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또 우리 수업의 특징이 항상 잘하는 애들만 와요. 자, 마지막으로 원까지 하면 끝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삼각형을 하는데 뭐뭐 하냐? 직선을 이용해서 각 구하기. 삼각형, 사각형, 내각의 합, 그 다음에 뭐 외곽의 성질,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 보시겠어요. 시작을 해볼까요? 이 선생님의 특징이라고 하면 얘들아, 너네들이 이제 미리 알아두면 좀 좋으니까요. 유리스마 스쿨에서 그 기하 수업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가장 좀 심화 공부를 하는 아이들의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좀 잘하는 애들이 많이 듣는 것 같아. 너네들도 그런 거 아니니? 접은도형 이거 있잖아. 접은도형 뭔지 궁금하니? 이렇게 있을 때 뭐 그놈의 맨날 이런 거 접잖아요. 어떻게 접을까? 얘를 여기를 기준으로 접어. 그럼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얘를 이렇게 접었다는 뜻이잖아. 그치? 얘를 휘리릭 접었다. 네, 합동이에요, 합동. 합동 대칭. 접은도형. 그겁니다. 됐죠? 두근두근 캠프 올해 했을 때도 이제 기아 들은 친구들이 엄청 많았는데 아마 유스쿨을 듣는 아이들 중에는 기아를 안 들은 애가 거의 없는 것 같아. 다 단계별로 맞춰서 듣는 것 같은데 좀 잘한 아이들이 많긴 하더라고. 그게 이제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뭐 초기, 프기, 그 다음에 이제 기스까지 하고 나서 그 대치동의 현강으로 오는 애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은 절대 밀리지 않는다는 거지. 짱이에요, 짱짱. 오케이. 그래서 우리 잘할 수 있으니까 힘내시고. 오늘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우리 오늘 아주 기본적인 걸 할 건데 우리 각과 꼭지점과 변이에요. 각을 만들려면은 선이 있어야겠지. 왜냐면 각이라고 하는 것도 얘들아 도형이에요, 도형. 그래서 내가 점을 찍었어. 한 점을 찍었어.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주황색이 주로 그림을 그리는 공간이에요. 네모 눈치가 있으면 딱 알겠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그림을 그릴 건데 자, 각을 그리려면 이렇게 쭉 벌어진 걸 할 거야. 그래서 어차피 기본적인 건 알고 있을 거니까 자, 여기 한 점이 있어요. 얘가 이제 꼭지점이 되겠죠. 맞나요? 이 꼭지점이 있을 때 내가 이쪽으로 선을 그었어요. 일단 우리가 아직 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하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좀 기다려보세요. 그래서 아무튼 선을 그었어. 그래서 그 둘이서 이루고 있는 각 얼만큼 벌어져 있는지 그걸 각이라고 해. 그래서 각도 도형인 거야. 일단은. 그쵸? 근데 별로 나중에 쓰이진 않아요.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얘를 가지고 첫 번째 요 점을 가지고 우리가 각의 꼭지점이라고 불러요. 자, 선생님이 칠판에 쓰는 거는 항상 너네들 책에도 다 똑같이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억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 우리 전부 다 자와 컴파스만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요. 근데 각을 그릴 때 컴파스로 그리지 마시고 그냥 자로만 그리세요. 반듯하게 그리란 뜻이야. 원을 그릴 때 컴파스로 그리란 뜻이에요. 컴파스로 뭐 이렇게 막 수직 이등분선 이런 거 작도하지 마시고 그냥 각 선으로 자로 찍찍 그으세요. 교재를 받으셨죠, 다들? 오늘까지 신청한 애들 다 나갔는데 아마 이제 오늘 신청한 애들은 내일 받겠죠? 그런데 교재에 보면 선생님이 다 파일 하나, 그 다음에 자 하나, 포스트잇 하나 이렇게 넣어줬어요. 휴먼 에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다 갔을 거야. 그럼 자가 있을 거죠? 그래서 그 자는 항상 써서 작도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있잖아, 얘들아. 여기에 점이 있어.
기역과 니은입니다. 니은과 디귿입니다. 됐죠? 이렇게 선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둘이서 이루는 여기를 가지고 각이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내가 각입니다. 내가 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기역 니은이라는 선과 니은 디귿이라는 선을 가지고 우리가 각의 변이라고 부르죠.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각의 두 변이 되는 거겠죠. 됐죠? 별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각이라고 하는 거 지금 바로 따라 쓰시면 됩니다. 내가 필기하지 말고 지금 설명만 들으세요 할 땐 설명만 들으면 되고 쓰라고 할 때는 바로바로 따라 쓰시면 돼요. 이건 다 아는 내용일 거라. 자, 각은 한 점에서 그은 두 직선이 있는 거죠. 너네들 직선이 뭔지 잘 알렸지? 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 일단 따라 써주세요. 그래서 밑에 화살표로 이런 거는 좀 약간 다른 색깔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앞에 각을 붙이죠. 각, 가나, 다라고 부르던지 여기 중간에 변, 꼭지점, 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중간이 꼭지점이어야 돼요. 아니면 각, 디귿, 니은, 기역도 괜찮아요. 다 나가도 괜찮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꼭지점. 일단 여기 정의는 쭉쭉 쓰고 내가 설명할 걸 해볼게요. 각의 두 변이 만나서 이루어진 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표현을 하는 방법이 점, 니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변이라고 하는 건 각을 이루는 두 직선. 이라서 지금 여기서는 기역 니은과 니은 디귿이 되겠죠?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니은 디귿으로 하건 디귿 니은으로 하건 기역 니은이건 니은 기역이건. 자, 일단 따라서 써보시고 그림을 다 쓰시면 우리 이제 나중 가면은 반장 뽑아서 필기 다 했는지 확인하고 그런 거 명수 세주는 애 뽑긴 할 건데 내 생각엔 지금 두 번째 듣는 마스터가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아. 어떤 시스템인지 잘 알기 때문에. 그치, 내가 지금 딱 그 말 하려고 했어. 수련스? 자, 맞아. 일단 요거를 다 쓰시고 나서 이제 살살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얘들아, 이 각이라는 거는 그냥 뭐 선과 선, 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꼭 직선이다, 반직선이다 라기보다는 그냥 선과 선이 만나서 이루면 각이 생기잖아. 그치? 그래서 그걸 각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자, 여기서 사실 더 가장 어려운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이 직선이라는 걸 생각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가 선을 만들려면 이게 가장 도형에 대한 기본 단위는 점이에요, 여러분. 점을 가지고 점이 막 모였어. 그러니까 얘는 위치만 나타내는 거지 크기가 없다고 봐야 돼. 그래서 내가 얘가 이만큼 왕점으로 그렸어도 얘는 크기가 없는 거야. 괜찮지? 근데 내가 좀 확대해서 봤다고 해봐. 원래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요 점을 내가 이렇게 크게 그렸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 점을 왕점을 모아. 그러면 그 위치만 나타냈던 애가 사실 그러니까 수학에 살짝 모순이 있어요. 길이가 생겨버린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 길이라고 하는 게 그럼 이제 진짜 선이 생겼잖아. 이 선이 정의가 뭐냐면 이 길이는 나타내지만 요 폭, 두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왜 그 너네 A4 용지를 보면은 이 면적만 생각하지 그 A4 용지의 두께는 생각을 안 하잖아. 그치? 근데 A4 용지가 쫙 모여있으면 어떻게 돼요? 책이 되죠. 우리 책도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종이 한 장만 봤을 땐 두께가 거의 느껴지지 않지만 모이면은 이제 두께감이 생긴다는 거지. 이제 그게 이제 수학의 기본 단위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점이 모이면 선이 되고 선이 모이면은 면이 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자,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점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들아 선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의 점은 몇 개일까요? 내가 선을 만들 거야. 근데 내가 생각하는 선과 너네가 생각하는 선이 똑같아야 돼. 그러면 이 선을 표현하기 위해서 딱 그 특정한 한 가지의 선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점이 몇 개 필요하죠? 최소로 물어봤지. 무수히 많을 수 있지. 선이라는 건 점이 많이 찍혀져 있으니까. 그치? 최소로는 몇 개 필요할까, 얘들아? 내가 이 선, 저 선 합쳐서
이 선과 여기 누구요? 한수련이 그 어머니 이름이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면은 똑같은 선이 표현하면 그래 맞아. 점 2개야. 왜냐면 설명을 드리면 늘 간단하단다. 점 2개를 찍었지. 이 2점을 지나는 선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르게 그릴 수가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선을 결정짓는 건 점 2개야. 이렇게 기억하면 돼. 봐봐. 점은 점이야. 끝. 선을 결정짓는 건 점 2개. 그럼 면을 결정짓는 거는 뭔지 아니 얘들아? 점 3개야. 점 3개. 근데 이제 일직선에 있지 않아야 되죠. 이렇게. 그러면 요 3개의 점을 지나는 면은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점 하나, 둘, 셋 이렇게 기억해도 돼. 괜찮죠? 점 2개예요. 2개.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 재밌지 않니 얘들아? 수학은 사실 이렇게 할 말이 엄청 많아. 이론 짧게 하고서 뭐 문제 많이 푸는 수학 아니야. 잘 봐봐. 점이 2개가 있어서 내가 이어서 선을 만들었지. 그러면 선생님 저 선은 사실 너네들이 벌써 이미 좋은 표현했죠.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갈 수 있잖아. 그치? 여기다 해볼까? 어때? 가능하지? 아 이거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와? 슉! 끝도 없이 가고 있어. 우리 집까지 갔어. 우리 집 지나서 다른 친구 집까지 갔어.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자,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너네들이 나중 가면 이거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배우겠지만은 아무튼 점 2개가 만나서 어떤 한 선을 이룬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얘들아 직선이에요. 그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직선이 기본이고 직선을 가지고 요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는 게 반직선, 선분, 변 이런 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선이건 반직선, 선분, 변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될 여러 가지 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형에서 배우는 무조건 다 선. 그 선은 기본적으로 직선의 패밀리라고 생각하면 돼. 아, 사실은 쟤는 이렇게 무한하게 긴 건데 그 중에서 딱 일부분을 얘기하는 거구나. 너네 이 생각을 있잖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심화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된다. 내가 오늘 텐션이 좀 너무 높네.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진도 빨리 나가야 되는데 큰일 날 것 같네요. 아무튼 나중에 가면 다 책임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렇다 내가 이제 다른 얘기하는 건 뭐 TV 나온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건 항상 직선의 가족이다. 그러니까 직선의 안에서 포함되어 있는 어떤 선들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편해. 그래서 나중에 이 한 가지 예시로 보자면 우리가 이 직선, 기역, 니은 이렇게 표현하잖아. 근데 얘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중등과정 가서 기호로 표현하면 이렇게 양쪽으로 확장이 되고 기역에서 니은까지로만 펼쳐지는 거면 이렇게 뭐 니은에서 기역까지는 이렇게 그 다음에 기역, 니은에서 끝나는 거면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냥 들어. 이거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결국에 경시까지 가게 되면 경시라고 하는 건 얘들아 중등기하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고 그게 기하의 끝이라고 봐야 돼요. 기하학에. 그렇게 봤을 때는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 이게 뭐 어차피 이제 가면 A, B, C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점 A, B 직선, 점 A에서 B로 가는 반직선, B에서 A로 가는 반직선, A와 B를 양 끝점으로 하는 어떤 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로 한번 보세요. 그랬을 경우에 있잖아. 얘를 가지고 경시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발을 떼버려요. 왜냐하면 길이를 나타내는 거면 당연히 A에서 B까지일 것이고 그리고 그 길이를 생각하는 거를 제외하고는 항상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연장돼서도 생각해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이런 생각 해봤나요? 요거를 한번 기억해 보시고 가면은 지금 여기서 이게 반직선이냐 직선이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그런 거는 정확한 용어를 외워야 되는 건 내신할 때만 외우면 되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냥 어떤 선과 선이 이루고 있는 그 각도, 벌어진 각도만큼은 우리가 각이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아마 이거 내가 설명 길게 해서 다 썼을 것 같아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그러면 굉장히 장엄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각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얘들아, 이런 거는 오히려 쉬운 거야. 방금 선생님이 말했던 직선, 선에 대한 얘기 있잖아. 그 직선의 패밀리설. 그거를 진짜 잘 기억해야 돼. 이거 정말 선생님들 잘 몰라요. 아니야, 선생님들 다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항상 되는데 여기서 이만큼이냐, 이만큼이냐, 이만큼이냐 아니면 이거 전체냐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다 일부분이라는 거야, 사실은. 재밌죠?
지구는 둥글다. 거의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시죠, 이제. 자, 그 다음에 각에 대한 종류. 얘들아, 이거 모르는 사람 아마도 없을 것 같은데. 자,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 위에다가 또 그래서 선생님은 또, 아니, 뭐야. 기아 선생님이 선목 그리면은 내가 오늘 첫날이라서 굉장히 너네한테 뭔가 전달을 해주고 싶은 게 많아서 말이 엄청 많네요. 어느 정도면 얘들아 결국엔 레퍼토리가 이제 끝나게 돼 있어. 그러면 여기가 중간쯤이라고 보시면 내가 각을 쪼개는 거야 지금. 자, A에서 B는 평평하잖아요. 그냥 일직선 슝 되는 거 우리가 평평한 각, 평각이라고 부르죠. 평평한 각. 진짜 별거 아니야. 평평한 각이야. 얘 각은 예리한 각이야. 한글이 참 예쁘지 않나요? 그쵸? 그 다음에 둔각은 둔한 각이야. 둔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오케이. 자, 그리고 직각 같은 경우는 그냥 90도입니다. 그 정도는 외워도 되잖아. 자, 그래서 만약에 점을 좀 잡아보면은, 왜냐면 내가 이 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점을 잡는 거야, 얘들아. 벌써 알파벳이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우리 그 초등 교과 과정에 보시면 전부 다 이제 알파벳이 안 나오고 가나다로 나올 건데, 그 이유가 이제 너네 알파벳 모르지 않잖아. 이게 더 편하다, 얘들아. 이 각을 가지고 각 이렇게 쓰는 거랑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각,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이 같은 말이야. 이게 각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각 A, B, C도 복잡하잖아. 근데 나중 가면 너네가 중등가정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그냥 각 A, B, C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된다는 거지. 심지어 중간 것만 갖고 각 B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초등가정에서의 도형을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어려워. 아무튼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리한 각 같은 경우는 뭘 말하는 거냐. 자, 기준이 되는 건 항상 평각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하다. 얘들아, 평각이라고 하는 건 평평하잖아. 그래서 그 크기는 180도야. 이렇게 슝 한 바퀴 돌면 180이고 이렇게 반 바퀴 돌면 180, 한 바퀴 돌면 360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180도라는 것이 수학에서 계속해서 나와요. 이 180도가 평평한 각도 180도, 삼각형 내각의 합도 180도, 나중 가면은 원에서도 이 180을 쓴다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연결하는 게 되게 많지 않겠니? 됐죠? 자, 보시죠. 아무튼 예리한 각이라고 하는 것은 0보다 크고 90보다 작다. 정확한 표현이 있어요.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 각. 우리가 아직 부등식을 안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림을 조금 그려주자면, 자, 예각, 그 다음에 직각, 둔각, 평각 있잖아요. 일단은 정의부터 쭉 씁시다. 정의 쓰고 나서 지금부터 그냥 일단 따라서 쓰세요. 쓰고 나서 내가 한번 설명을 또 해줄게요. 직각은 평각의 절반, 그래서 90을 말하겠죠. 크기는 90도이다. 써주시면 되고, 둔각은 90도보다는 커요. 그 다음에 180도보다는 작은 각이다. 그 다음에 평각은 각의 2변 OA와 OB가 점 O를 두고 한 직선을 이룰 때 이거를 평각이라고 부른대요. 근데 이제 열심히 외워서 좋은 이론이 있고 그냥 적당히 하고 지나가면 좋은 이론이 있는데, 요런 말은 있잖아. 각의 2변 OA, OB가 점호를 두고 한 직선을 이룰 때. 요런 말은 조금 까먹으셔도 돼요. 왜냐면 평각이 너네 일직선 180도 다 알지 않니? 그쵸? 그래서 요거는 괜찮습니다. 크기도 써야 돼. 이게 중요해요. 사실 요것만 기억하면 되죠. 크기는 180도입니다.